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 핸드폰을 켜주신 분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면 그 이제 그 스마트 TV 플랫폼 서비스를 주제로 해서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 자장을 맡은 저 지경부의 그 방송 DTV 담당 PD 박현재입니다. 이 플랫폼 플랫폼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CPNT의 생태계 중에서 다른 전 분야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플랫폼의 경쟁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그 이 플랫폼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혹은 국내 최대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성 스마트 TV의 진화로 삼성전자의 허등만 상무, 그다음에 LG 스마트 TV 플랫폼 진화의 LG전자의 오늘 발표가 원래 강백은 상무로 돼 있는데 최승종 상무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볼루션 오브 TV는 구글 TV의 미키 김 구글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IPTV 플랫폼 전략의 KT의 김진환 박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하나씩 따라보면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하시면은 서로의 장단점 같은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연을 삼성전자의 그 허등만 사무께서 삼성 스마트 TV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삼성 이 허등만 상무께서는 소개가 없어. 그 강성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왔어요? 네, 강성님 하십니다. 아, 강병원 상무. 네, 네. 다시 오셨습니다. 못 오신다 그러셨었는데. 네. 시간이 돼서 오셨어요. 예. 첫 번째 연사분이 연사분 소개가 없어요. 첫 번째 세션 원쪽이 이분이십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LG에 그 연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병훈 상무께서 오셔서 발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건 정정해드리고요. 그 우리 삼성 우리 허등만 상무께서는 그 84년에 서울대 전산학과 계산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86년에 카이스트에서 전산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보통신공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94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TV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오랫동안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스마트 TV 플랫폼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삼성전자의 허등만 상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작년에는 저희 그 스마트 TV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히스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가고 이제 진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TV를 시작한 게 이제 3년입니다. 10년부터 사실은 스마트 TV라는 거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감도 잡히고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배경, 어떤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떤 피처들, 작년하고 다른 피처들을 갖고 있는지도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스마트 TV 어떤 분야 쪽으로 어떤 필드 쪽으로 갈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향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 소비자 쪽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라고 있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사실 많은 그 진화가 있어 왔고 솔직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저희보다는 좀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TV가 그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두 그 디바이스는 목적,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형태로도 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굉장히 어렵게 사실 말은 써놨지만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되게 어려운,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 학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이런 부분은 사실은 3, 4년 전에 그 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고 아직은 근데 좀 진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은 이건 여러분 곁에 이미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시작될 때부터 벌써 클라우드는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쭉 어떤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타스킹. 사실 작년에는 이런 말은 제가 그 소비자 조사하면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타스크만 그 한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분들은 전부 멀티타스킹 하고 계시죠. 소리 그 오디오 들으시면서 보시고 지하철에 가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동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요즘은 TV 앞에서 전부 패드나 폰이나 들고서 전부 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트위터를 하고 있거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숫자적으로 좀 파봤습니다. 파봤더니 스마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 첫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느끼는 소비자가 67% 수준으로 매우 높더라. 그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 TV 기능 중에서 뭐가 좋더냐라고 하는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상위 4위권에 이제 이런 편의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부분에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80%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구매하더라. 근데 요즘은 소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만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친구들의 추천, 뭐 아는 사람, 지인의 소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을 보면 저희가 그 TV 쪽의 시장이 미국의 그 1억 6천만 대 정도 13년부터 15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은 뭐 이거보다 한 제가 볼 때는 몇 배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산업도 돈으로 따져 보니 이런 뭐 150억 불 12년에 되는 것 같고, 소셜 게임 같은 부분은 특히 이제 07년 이래로 연평균 뭐 400% 정도 그 성장을 하고 있더라. 광고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그 25%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 부분도 지금 뭐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2015년에 뭐 169억 불 될 것 같고 연평균 40% 성장을 한다. IT 시장의 성장률의 한 4배, 7배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의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미국에 지금 사실은 그 가정의 90%가 페이 TV입니다. 페이 TV.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저희가 지금 텔레비전을 만들고 있죠. 텔레비전 만들고 있는데 실제 미국 시장에 팔리는 10대 중에 9대는 TV에 튜너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 온라인 비디오 시장이 무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그 소셜 미디어, 커머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좀 말씀드렸지만 광고 서비스 쪽으로 좀 더 그 연계가 돼서 가는 것 같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보시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저도 페이스북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뭘 봤다고 튀어나오는데 이게 뭘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친구가 좋아했던 사이트인데 결국은 뭐 광고 사이트라든지 혹은 미디어 다른 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그리게이터, 컨텐츠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 TV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그 우리 TV가 이제 애그리게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렌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또 보면 그 멀티코어,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듀얼 코어를 갖고 계실 거고 쿼드 코어 갖고 계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부분은 첫 페이지도 나왔었고요. 그 제스처라든지 뭐 좀 더 2020년을 생각해 보면 뭐 공간 멀티터치, 공간 햅틱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식 부분은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위에 있는 한 사람 차두리 얼굴만 인식을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두 개를 인식하고 그러면 그 부부를 위한 영화를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아들내미 딸내미까지 뭐 같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용도가 아들 딸을 위한 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 엔진을 동작시켜서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까지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이제 삼성 스마트 TV가 뭐가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항상 뭐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추가된 거는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진화하는 TV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한다, 서비스가 진화한다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에볼루션 킷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브레인을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플랫폼 저희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웹 베이스의 그 스마트 TV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웹 기반으로 해서의 장점들 뭐 포터블하다, 뭐 예를 들면 오스링이 쉽다 이런 여러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단점이라면 아직도 사실은 속도 면에서 그 네이티브 플랫폼이나 뭐 자바 플랫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 극복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코시스템을 이미 다 구축을 해서 삼성 그 디포럼 그런 그 사이트를 통하시면 저희 SDK라든지 그다음에 앱 개발해서 올리시고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그 12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54개국에 2,400개 앱을 지금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사실 1,500개, 1,000개에서 1,500개 사이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사실은 더블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도가 앱의 속도가 지금 계속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1,000개까지는 무지 개수를 중요시했는데 지금 와서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실제 다운로드해서 쓰는 그 비율이 10% 정도 앱은 정말 많이 쓰이는데 나머지 90%는 그냥 올리긴 올려놨으나 예를 들면 뭐 1,000회밖에 저기 다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저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수에 목숨 걸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대신에 킬러 컨텐츠가 뭘까, 킬러 앱이 뭘까 그 고민을 지금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현지 특화 앱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희가 그 R&D 센터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있고 마케팅 조직도 있고 그런 걸 동원해서 현지에 정말 킬러 앱들을 찾아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를 들면 아이플레이어, BBC 아이플레이어라든지 남미 축구가 뭐 강세니까 축구 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아랍권에 또 기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그 로컬의 스페시픽한 킬러 컨텐츠를 발굴하는 걸 이제 저희 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8억 회 누적 접속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지속적으로 사실 그 작년 모델에도 있었고요. 요 비디오라고 해서 비디오 그 컨텐츠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 지금 론치되어 있는 거고 좀 더 개수가 늘어났죠.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는 3개 정도 있었고요. 지금 5개,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 더 있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컨텐츠 애그리게이터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서치는 뭐 여러 타입의 컨텐츠 찾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팁 요거는 국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클로즈 캡션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그 네이버 뮤직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그 오디오가 나오죠. 그 오디오를 컨텐츠 레코그니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백뮤직 같은 거를 레코그니션을 해가지고 인지를 한 다음에 네이버 뮤직에서 그 곡을 뽑아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클릭을 하면 네이버 뮤직 앱이 동작하면서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다른 그 뮤직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피처 서비스라 그래서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몇 가지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스토리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사진 공유하고 메시지 공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라고 해서 유아용 컨텐츠, 유아 비디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트니스, 그래서 그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그다음에 칼로리 관리해주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건 이제 저희가 올레 TV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이제 반쪽은 실제 피트니스 비디오고 반은 자기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소셜, 그다음에 스카이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커넥티드 투 홈이라 그래서 밖에서 예약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홈 케어라 그래서 밖에서 이제 TV의 카메라 통해서 집안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새로 이제 론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인 홈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가전기기 상태를 TV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의 상태, 온도 몇 도냐, 뭐 그다음에 지금 세탁이 끝난 거냐, 세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냉장고 지금 뭐 어떤 상태냐 이런 걸 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앱이 국내에서 지금 가전사업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쉐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쪽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그 드랍박스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컨텐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그런 사진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서비스 쪽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3D 컨텐츠를 공급하는 3D 익스플로러를 컨텐츠를 계속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하여튼 인기가 좋은 공짜니까 기본적으로 공짜라서 매우 이제 인기가 좋은 그 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이제 저희가 그 보이스 컨트롤하는 부분을 올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기반의 보이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대화형은 아니고요. 그 커맨드식으로 해서
정해진 커맨드를 실행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모션, 이 손가락, 손으로 하는 최근에 그 앵그리버드 여러분들 론치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앵그리버드를 앞에서 손으로 제스처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걸 몇 달 전에 저희가 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런 손이라는 동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팬시한 것 같은데 써보시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조금 써보면 팔 아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5분만 이렇게 좀 제스처 하시면은 팔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은 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뭐 노는 개념이죠. 노는 개념. 엑서사이즈의 개념으로 걔네들은 어프로치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아기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 별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스카이프 같은 로그인 할 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앞에 딱 앉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로그인, 삼성 싱글 사인이라고 해서 그 로그인도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터치 컨트롤이라고 해서 터치 리모트입니다. 좀 옛날에 그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BR이라 그래서 그 유니버설 리모트라고 이제 보통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의 그 코드, IR 코드죠. IR 코드 같이 가지고 있어서 메이커하고 모델 넘버 집어넣어 매칭시켜서 하나의 그 리모컨으로 다른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키보드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옵션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진화하는 스마트 TV라고 하는 거에 이제 올해 가장 핵심 작품입니다. 지금 올해 텔레비전은 뒤에 슬롯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보시면 그 뒤에 슬롯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내년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 올해 제품에는 듀얼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CPU가. 근데 내년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쿼드 코어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TV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 앱은 사실 론치를 못 하는데 에볼루션 키트를 사서 꼽으시면 그 쿼드 코어가 필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공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메모리 들어가고 그다음 CPU 들어가고 해서 뭐 상당히 가격은 될 것 같지만 뭐 매년 혹은 경년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지금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TV도 이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그 프루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품 개발 입장에서는 두 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개발을 두 벌 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뭐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지금 오늘도 뭐 어제도 밤새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래, 스마트 TV의 미래라는 걸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수십 년 전부터 벌써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거냐, 근데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요즘 그렇게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중에도 비정형 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프로세싱을 통해서 거기서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그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정형 빅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걸 잘 해서 인텔리전트하게 뭔가 우리 텔레비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All IP 아직도 사실은 근데 All IP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 세계 지금 디플로이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지금 인터넷 밴드위스 그것만큼 지금 딴 나라가 따라오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거고요. 방금도 제가 이태리에서 오신 방송사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네 지금 10%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의 10% 정도가 4Mbps 정도의 비트레이트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인 거고 미국 출장 가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답답하시죠? 가셔서 그 호텔에서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면 이거 3G보단 조금 낫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한 밴드위스밖에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의 사용자가 워낙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엔드 유저한테 돌아오는 밴드가 너무나 지금 작다. 그래서 그런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OTT 같은 게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돌파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비트레이트 따라서 그 서로 다르게 이렇게 비트레이트에 따른 비디오를 여러 개 두고서 비트레이트 낮아지면 낮은 비트레이트 컨텐츠를 비디오를 뿌리고 높아지면 다시 높은 걸로 바꿔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그 극복을 좀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그 IP 사업자들이 이런 어댑티브 스트리밍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스크린은 아까 뭐 멀티태스킹 뭐 그런 부분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TV의 빅스크린, 그다음에 모바일의 작지만 또 컨트롤이 쉬운 이런 디바이스 손 안에 있고 그다음에 탭이 또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엮어서 할 거냐. 근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게 해보려고 하니 결국 그 이런 로그, 사용자 로그라든지 뭐 그런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쭉 얻고 그다음에 그걸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적합한 뭐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홈 결국은 이제 TV가 그 홈의 중심에 서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고 하는 걸 앞에 붙여서 결국은 TV 중심으로 한 스마트 홈을 빌드를 하는 걸 우리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홈 컨트롤도 있지만 그 에너지 매니지먼트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매우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유럽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에너지 매니지먼트도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쪽도 요즘은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시큐리티 부분에 그 프라이버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프라이버시가 더 사실 큰 문제고 이런 가정 내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가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그 시큐리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홈 그다음에 밖에 이 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엮을 거냐 프라이버시 지켜주면서 더 편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리퀘어먼트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버시 이슈만 아니라면 저희가 훨씬 재미있는 무언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만들어 놓지만 저 로이어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다 만들어 놨는데 법적 검토를 해봤더니 그거는 뭐 무슨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뭐 몇 번 좌절된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결국 그 스마트 TV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진화해야 할 방향은 이 집안 스마트 홈 이게 첫 번째 고울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밖에 있는 그 인프라나 혹은 밖에 있는 소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같이 엮어가면서 그 정말 좋은 스마트한 솔루션,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메디슨을 인수를 했습니다. 메디슨 인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정보기기하고 엮어서 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TV 앞에서 혈당 뭐 뿐만 아니라 모든 닥터하고도 그 스카이프 통해서 혹은 비디오 컨퍼런스 다른 솔루션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병원 가지 않으셔도 피 뽑고 뭐 맥박 재고 컨설팅 받고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서비스들을 다 검토하고 계시거나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한두 가지 기능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한 기능들인데 이렇게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혀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저쪽에 빨간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없나요? 네, 저 빨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스마트 홈이 이제 진화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그 TV를 계속 온한 상태로 있어야지 그 컨트롤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집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을 텐데요. 예, 당연히 고민을 했죠. 사실은 여러분들 대행내에 보시면 세탑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지금 텔레비전 스마트 TV는 세탑을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큰 패널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방법은 패널만 끄는 거죠. 패널 끄고 세탑은 살려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저희 기술적으로. 근데 법적으로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저 에너지 뭐 지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레귤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레귤레이션 이하의 그 전류를 쓸 수 있도록 써서 그냥 죽지 않게 그냥 아주 민감하게 저전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빨간 옷 입은 여자분들이 질문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TV의 리모트 컨트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TV를 사용할 때 삼성에서 제작된 그 스마트 컨트롤로 스마트 TV를 조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갤럭시 S나 뭐 탭이나 뭐 애플의 뭐 다른 모바일 기기와 연동을 해서 그 모바일 기기가 스마트 뭐 컨트롤이 되거나 거기에 있는 걸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든지 요즘 그런 듀얼 스크린 솔루션이 되게 큰 화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기술에 그런 쪽의 비즈니스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슬라이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슬라이드에는 있었는데 이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용어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그 갤럭시 탭하고는요 특별하게 TV의 화면을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지금 특별하게 삼성 기기끼리는 그런 식으로 화면 재전송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앱스토어에 가시면 삼성 리모트 이렇게 치시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시간상 질문은 나중에 뭐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